안녕하세요. 저 윤진홍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좀 이런 자리 좀 많이 어색하고 말주변도 부족해가지고 좀 버벅대고 그러더라도 많이 양해 부탁합니다. 괜찮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제 이런 강의 많죠. 전국적으로 이제 이런 강의 많고 강사분들도 많이 계시고 그 강의마다 이제 강사님들마다 이제 생각의 차이가 있고 견해의 차이가 있다 보니까 많이 내용도 달라지기도 하고 하는데 오늘은 윤지 아빠가 그냥 제가 생각하는 거 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이 자리에 서게 된 거는 어찌 보면은 다른 부분을 떠나서 이제 일단은 딱 두 가지로 압축되더라고요. 제가 이 자리에 서가지고 무슨 얘기를 할까 이걸 생각했을 때 하나는 마을앱 대목에 대한 부분이고 두 번째는 이제 수영, 3단 수영, 3단 주간형 수영 두 가지로 가장 크게 압축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어떤 거로 할까 그리고 했을 때 뭐 오늘은 특별히 PPT를 준비하진 않았어요. 뭐 그런 거 잘 할 줄도 모르고 그래서 이제 한번 편하게 술이라도 한잔 했으면 잘 될 텐데 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체리 재배하면서 뭐 중요한 부분이 몇 가지가 있죠. 그중에 대목이 있고요. 품종, 네 맞습니다. 수영. 크게 세 가지가 일단은 가장 이제 고민도 많고 어떻게 해야 될 건지 어떤 품종을 어떤 대목을 할 것인지 중요하다고 보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세 가지 모두 중요하지만은 딱 순서대로 가장 중요한 건 대목이고 그 다음에 품종이고 그 다음에 수영이고 그 이후로 이제 기술력이라든가 뭐 토양의 환경이라든가 뭐 기후 조건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러면은 일단은 대목 이제 체리 재배를 하기 위해서 어떤 대목으로 해야 될지 결정을 해야겠죠. 그랬을 때 지금 몇 년째 지금 뭐 5년째 10년째 어떤 대목을 해야 될지 누구 한 명 이제 딱 정확하게 얘기를 못하는 부분도 있고 하시려고 하는 입장에서 계속 어떤 대목을 써야 할지 계속 고민을 하는 거죠. 이 고민이 지금 몇 년째 계속되고 있어요. 저도 이제 처음에 체리를 시작할 때 어떤 대목을 할 것인지 고민을 왜 안 해봤겠습니까? 고민 많이 해보고 했을 때 국내에서 지금 우왕좌왕 좀 갈피를 못 잡고 있는 상황에서 그러면은 선도 뭔가를 가야 되는 것인가 아니면은 해외로 눈을 돌려야 될 것인가 그런 거 했을 때 좀 전에 이제 발표해 주신 분처럼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진짜 해마다 재배 면적이 진짜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고 현재 뭐 생산량이라든가 재배 면적 기술적인 부분으로 가장 앞서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그럼 지금 그냥 가장 1등 잘 하고 있는 나라에서 중국에서 어떤 대목을 쓰고 있느냐 이걸 또 알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랬을 때 아까 이제 뭐 체리 장씨님도 말씀을 뭐 잠깐 어떻게 언급이 됐지만은 이제 일단은 결론적으로 중국에서는 마을앱 대목을 가장 많이 이제 식재되고 있고 이제 뭐 식재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제 마을앱 대목이 중국에 보통 들어온 지는 대략 한 20년 정도 됐다고 합니다. 이제 저도 이제 그 데이터를 찾기가 쉽진 않은데 이제 그 현지 말씀으로 들어봤을 때 한 20년 전쯤에 먼저 들어오고 또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그 농가 쪽에 보급이 된 거는 한 15년쯤 됐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 중국에서
20년 전에, 15년 전에, 20년 전에는 어떤 대목이 많이 있었을까요? 마을앱 대목이 이제 많이 본격적으로 보고가 되기 전에 국내 상황처럼 여러 가지 대목을 많이 키우고 있었다는 거죠. 여러 가지 대목을 많이 키우면서 마을앱 대목을 한번 쓰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뭔가 느낀 게 있겠죠. 뭐 수확량이라든가 뭐 수명이라든가 뭐 품질이라든가 그런 거 봤을 때 마을앱 대목이 괜찮으니까 이제 마을앱 대목으로 이제 본격적으로 더 많이 이제 식자가 돼가지고 체리뜨락이 분카페에서도 예전에 이제 해마다 중국에 이제 저기를 많이 가죠. 견학 겸 뭐 그렇게 체험을 많이 가시는데 거기 과학기술원 그 부원장님 그 판빈민인가 뭔가 판 누구 있잖아요. 그분이 말씀하셨죠. 중국 전체 체리 재배 면적에서 마을앱 대목의 그 재배 면적은 어떻게 되는지 했을 때 중국 전체로 봐서 이제 50%는 마을앱 대목이고 나머지 30%는 또 A라는 대목, 나머지 20%에서 뭐 B, C, D 이런 기타 대목이 있다는 거죠. 그분 말씀을 했을 때 50%면은 중국 재배 면적에서 50%면은 이게 보통 면적이 아니라는 거죠. 이제 전 세계에서 이제 가장 체리 재배 면적이 넓은 게 이제 중국이라고 하는데 저도 자료를 찾아봤어요. 어느 정도 자료를 찾아봐가지고 어느 정도 이제 근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랬을 때 제가 찾아보니까 대략적으로 중국 전체 체리 면적은 뭐 15만, 16만 정도 헥타가 되더라고요. 16만 헥타 정도 돼요. 그러면은 중국 전체 체리 재배 면적은 16만 헥타. 그럼 국내 체리 재배 면적은 최대로 잡았습니다. 최대로. 작년인가 600 헥타인가 그랬고 뭐 좀 많이 늘었다 치더라도 1천 헥타가 안 된다고 보거든요. 그럼 16만 헥타에서 중국 체리 재배 면적 16만 헥타에서 절반만 잡더라도 8만 헥타라는 거죠. 8만 헥타. 8만 헥타면은 국내에서 지금 1천 헥타보다 80배가 많은 면적에서 마을앱 대목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국내 지금 1천 헥타에서 지금 저희 대목이 지금 많이 쓰고 있는 게 한 3-4가지 되죠. 한 4가지 정도로 많이 압축이 되긴 했죠. 1천 헥타에서 이 80분의 1 면적에서 4가지 대목을 이렇게 막 우왕좌왕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중국에서 이게 마을앱 대목이 이제 뭐 수확량이라든가 그런 부분 잘 되고 있는데 국내에서는 기후라든가 강수량 그런 게 맞지 않을 수 있다고 이런 얘기 때문에 처음에 이제 초창기 좀 많이 어려움을 겪긴 했었어요. 저도 그 부분을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다른 뭐 마을앱 대목이 아닌 다른 대목을 봤을 때 다른 대목들이 어느 나라에서 왔고 그 나라의 기후는 어땠고 뭐 기후적으로 봤을 때 뭐 터키든 뭐 미국이든 뭐 캘리포니아, 칠레, 러시아, 뭐 우크라이나 그런 기타 그런 지역보다도 나라보다도 가장 기후적으로 비슷한 게 중국이고 중국 그 넓은 땅에서 토양의 차이도 물론 있어요. 하지만 이게 국내에서도 똑같은 밭에서도 어느 곳은 좀 이렇게 뭐 물이 많이 나오기도 하고 어느 곳은 마사기도 하고 하듯이 중국 전역에서 전부 다 뭐 이렇게 막 땅이 다 좋고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이제 마을앱 대목을 이렇게 많이 하고 있는데 대목에 따라서 지금 제가 말이 좀 중구난방으로 가더라도 좀 이해 좀 해주세요. 제가 하여튼 이제 대목에 따라서 분명히 수확량의 차이는 분명히 있다는 거죠. 대목에 따라 특성의 차이가 있잖아요.
대목에 따라서 특성의 차이가 있는데 그만큼 수확량의 차이도 있어가지고 대목이 이렇게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데 중국이 현재 아까 말씀드렸듯이 50% 16만 헥타에서 50%는 8만 헥타고 8만 헥타라는 그 수치도 물론 정확한 건 아니겠지만은 거기서 이제 실제로 하시는 분들 말로는 50%가 아닌 더 이상 될 것이다. 60%나 70% 이상이 될 것이다. 이런 견해가 많아요. 그리고 현재도 계속 이제 뭐 해마다 이제 재배 면적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새로 식재되는 거는 마을의 대목 위주로 식재를 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 지금 국내에서 10년 차가 됐든 15년 차가 됐든 5년 차가 됐든 우리가 이제 벤치마킹을 할 수 있는 지역이 어디고 농가가 어디가 있을까요? 아직은 우리나라가 이제 경제적으로 많이 발전이 됐다 하더라도 체리 재배 쪽에 대해서는 중국을 따라가려면 아직 멀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면으로 봤을 때 수영이든 품종이든 대목이든 중국을 따라가는 게 맞다고 생각했어요. 중국을 무조건 벤치마킹 해야지 그나마 확률적으로 성공에 가까이 갈 수 있다고 봤거든요. 저는요. 그러면 마을의 대목이 예전에 이제 뭐 과습이라든가 과습에 좀 약하고 건조에 강하지만 과습에 약하고 또 국내 많은 강수량에 버텨낼 수 있겠냐 이런 얘기 많이 있었죠. 마을의 대목이 과습으로 죽었다고 뭐 이게 진짜 보통 안 키워보신 분들이 오히려 이제 그런 소문도 많이 하고 이제 어디에서 누가 그러더라 해가지고 마을은 과습에 약해가지고 안 돼 이렇게 그렇게 말씀하신 경우가 많았어요. 지금은 이제 키워보신 분도 많고 그런 얘기는 안 하시는데 나무가 정말 뭐 마을앱이 됐든 뭐 무슨 다른 나무가 됐든 정말 강한 애들이에요. 어지간해서는 죽질 않아요. 과습으로 죽었다는 거는 뭐 진짜로 평야지 논땅 같은 경우 비 한 번 왔을 때 진짜 맨날 며칠 물이 안 빠져가지고 뿌리가 숨을 무셔가지고 얘가 진짜 물에 빠져 죽는 경우 아닌 이상은 뭐 하다못해 1도든 2도든 경사만 있어가지고 물만 흘러내리는 지역에서는 절대 과습으로 죽을 일은 없다고 봐요. 이건 마을뿐만 아니라 뭐 다른 나무들도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히려 이제 과습이 건조에 강하고 과습에 약하다고 하다니까 뭐 마사토 토양이라든가 아니면 본인 농장의 밭 중에서도 최상위에 배수 좋은 곳에 심어가지고 건조사로 죽인 게 거의 대부분이라는 거예요. 이 부분은 아마 이제 다들 많이 동의하신 분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강수, 비가 많이 와가지고 체리나무 뭐 마을의 대목이 됐든 다른 대목이 됐든 비가 많이 와서 비 때문에 죽는 경우 있나요?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물고랑에 심지 않은 이상은 진짜 거기서 저기 뭐 강수량이 100mm가 왔든 200mm가 왔든 중국 또한 뭐 언제 100mm가 올지 200mm가 올지 그건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국내에서도 뭐 아무리 장마가 지는다 하더라도 과습 때문에 죽을 일은 절대 없다는 거죠. 뿌리 부분 아까 이제 또 체리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저 또한 깊이 들어가야지 한 연차가 오래되더라도 깊이 들어가야지 한 5, 60cm 들어간다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뭐 이렇게 막 10년차 이상 된 나무를 뽑아보진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정확하게 뭐 몇 cm까지 들어간다 알 수는 없고 또 토양에 따라서도 이제 더 깊이 들어가기도 하고 뭐 깊이 안 들어가기도 하겠죠. 그래서 뭐 지금 아직까지 현재는 이제 마을의 대목에 대해서 지금 인식이 아직은 좀 많이 부족한 상황인데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라도 아마 이제 한번 다르게 생각을 해보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고요.
보통 그 내한성, 우리 또 대목 품종에 따라서 내한성의 차이는 크게 차이 없어요. 내한성의 차이, 월동이 얼마나 강하냐 차이는 그 뿌리 부분이 차지하는 대목에 따라서 내한성이 좀 더 좋다 나쁘다 조금씩 특성의 차이 있어요. 그랬을 때 이제 중국에서는 마하립 대목을 많이 한다고 말씀드렸죠. 그랬을 때 중국이 저희 나라보다 어쨌든 간에 평균 기온이 좀 더 낮죠. 겨울에. 거기서 이제 잘 되고 있으니까 국내에서도 내한성 부분도 충분히 이제 문제될 건 없다고 보는 거죠. 뭐 대목에 따라서 이제 재배법이라든가 뭐 그런 차이도 물론 조금은 있겠지만은 큰 차이는 없다고 봐요. 어차피 뭐 외성 대목이든 무슨 대목이든 뭐 아랫 대목이든 재배하는 거야 뭐 농장주 마음이고 농장주가 원하는 대로 뿌려가는 거죠. 품종에 대해서는 뭐 나중에 얘기하도록 하고요. 오늘은 뭐 대목만 얘기하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요. 체리 재배가 뭐 정말 쉽진 않아요. 체리 재배가 쉽진 않은데 이걸 너무 편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가지고 그 부분은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사과나 배나 뭐 복숭아 그런 거 재배하시는 분들 최소한 그 정도는 해야지 그분들이 하시는 만큼은 해야지 그래도 어느 정도 성과를 볼 수 있다고 보거든요. 체리 진짜로 오랜 기간 정성 들여서 키워야지 어느 정도 보답을 받을 텐데 너무 좀 편하게 보시려고 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가지고 체리 또한 이제 전정, 유인, 그런 뭐 물 관리, 시비 관리 정말 중요한데 너무 이제 편하게 보시는 것 같아가지고 그 부분이 좀 많이 안타깝습니다. 물론 이제 지금 대목에 대한 부분 말고도 여러 가지 해드리고 싶은 말 많죠. 근데 또 이런 자리가 워낙에 어색하고 잘 못해가지고 잘 못하고요. 그래서 제가 뭐 따로 별도로 다른 거 항상 이제 들을 수 있는 무슨 보통 강의에서 들을 수 있는 그런 내용을 준비하지 않았고요. 일단 가장 중요한 거 저거 세 가지를 한번 곰곰이 잘 생각하시고 저거에 맞춰가 결정을 하셨으면은 그 다음으로 이제 또 다른 이렇게 강의 들으시면서 재배법이라든가 관리 기술 그런 거 많이 마스터 하셔가지고 잘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오늘 제가 어느 정도 뭐 간단하게나마 뭐 시간이 이게 많지 않다고 하시길래 많이 준비는 안 했어요. 대신에 이제 일단은 제가 어느 정도 그냥 간단하게 전달해드리고 싶은 부분은 말씀을 드렸고요. 체리에 관한 모든 질문을 그냥 제가 허심탄회하게 다 받고 제가 제 생각 그냥 편하게 다 말씀드릴게요. 질문을 제가 한번 받아볼게요. 혹시 질문 있으시면 질문해 주세요. 네. 이제 밥 시간이 2분 남았는데요. 네네. 간단하게 각 대목별 네. 수명. 대목별 수명이요? 민감한 질문이신데요. 대목별 수명 저도 이제 정확하게는 알 수는 없어요. 그거는 대목에 따라서 좀 물론 이제 그 수명의 차이는 물론 있지만은 그 환경이라든가 이제 농장주의 그 관리라든가 관리 여하에 따라서 좀 더 같은 대목이라도 좀 더 일찍 죽을 수도 있고 좀 더 오랫동안 이제 수명을 연장시킬 수 있을 텐데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려가지고 보통 일반적인 외성 대목보다는 이제 마하립 대목이 좀 더 이제 길다고 보시면 되고요. 저는 이제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은 마하립 대목을 위주로 많이 하고 있어요. 어찌 보면 국내에서 이제 저만큼 또 마하립 대목에 대해서 많이 치고해본 사람이 또 많지 않을 거예요. 네네네. 저희가 진천군이거든요. 네네. 도깨비 체리 농장입니다. 네네. 한 네. 그루도 안 살아 있습니다. 다 얼어 죽었어요. 얼어 죽었다고요? 네. 어떻게 얼어 죽었죠? 모르겠어요. 홀트만 살았네요. 다 얼어. 아 그래요? 네.
저건- 추위에 약한가요? 저는 절대 추위에 약하다고 생각 안 하고요. 제가 이제 마을의 대목도 이제 체리 묘목 마을의 대목의 체리 나무도 계속 재배를 하고 있고 이제 대목도 제가 많이 취급을 해봤어요. 그랬을 때 겨울에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양이 좀 있다 보니까 체리 나무는 그래도 어쨌든 간에 비싼 묘목이고 그걸 잘 키워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좀 더 세심하게 이렇게 심고 그렇게 하는데 대목 같은 경우도 많이 취급을 하다 보면 그렇게 세심하게 못 심어요. 예를 들어서 고랑이 있으면은 여기다가 나무를 심어야죠. 심을 때 그냥 관리기도 아니에요. 그냥 이렇게 그 소지랑 같은 걸로 한 조금만 파요. 그냥 뿌리 그냥 요만큼씩 다듬으면 뿌리 들어갈 정도로만 살짝 파가지고 다 나무 그냥 올려놓고 그냥 이렇게 이 상태로 세워가면서 그냥 흙 덮고 물로 그냥 뿌려가면서 심어도 어지간해서 죽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그리고 지금 제가 5년차 나무가 이제 콜트 대목이 있고 이제 4년차 마을의 나무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개 중에는 약간 좀 비실되는 애들도 이제 한두 개씩 있죠. 물론 이건 어떤 체리나무도 그건 마찬가지로 있잖아요. 그런 거만 있었지 이제 뭐 동해로 죽거나 그런 경우는 없었어요. 그리고 주변에서도 이제 그걸 하신 분들 중에도 동해로 죽었다는 경우는 없었어요. 글쎄 저희는 다른 거는 다 똑같이 심었는데 마을에만 콜트란 사가 있는데 네네. 크랜스크란 콜트란 사가 있는데 마을에만 얼어 죽더라고요. 글쎄 그거에 대해서 날씨가 조금 다른 데보다는 조금 춥고 저도 깨비농장 같은 경우에는 네네. 인천 시내보다도 네. 3도에서 5도가 추워요. 네네. 추위에 약한가 보다라고 생각을 해서 저희는 아예 마을을 포기를 했거든요. 저는 마을만큼 추위에 강한 품종은 없다고 보거든요. 또 어찌 보면 왜냐하면 이파리를 보더라도 지금 그러니까 내일이면 12월인데 아직까지도 이파리가 정말 거의 여름처럼 살아있어요. 그만큼 어찌 보면 오랫동안 버티는 능력이 있고 이파리가 오랫동안 남아있는 만큼 그만큼 뭐 양분 축적이든 좀 강하다고 보거든요. 네. 그리고 또 네. 저기 마을의 대목에 네. 접근했을 때 잘 네. 붙는 품종을 알려주세요. 저도 마을의 대목에 여러 가지 품종을 접목을 해보고 했지만은 다른 품종들은 접목을 안 했어요.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마을의 대목이 있어요. 마을의 대목에다가 정말 A급 품종을 여기다 접을 붙여요. 될지 안 될지 몰라요. 될지 안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붙일 필요도 없고 지금 A급으로 나오는 체리 품종이 그럼 이 A급으로 나왔을 때는 어떤 대목에 접을 붙여가지고 어떤 대목에 체리 나무인지를 그거부터 알아야지 이거를 굳이 여기다 붙일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제 생각은. 만약에 여기 마을의 대목에다가 접목을 할 것 같으면은 지금 중국에서는 15년, 20년째 이제 마을의 대목의 체리 품종을 하고 있고 그 사람들이 지금 어느 정도 그 품종들이 너무 많이 압축이 됐는데 그 품종 이외에 다른 품종을 안 했을까요? 이것저것 다 해봤겠죠. 이것저것 다 해봤을 때 가장 생산성이라든가 품질 면에서 가장 좋다고 판단되는 거를 지금 계속 하고 있는 건데 우리 입장에서 마을의 대목이든 아니면은 뭐 A라는 진짜 좋은 대목에다가 이 대목에다가 좋은 품종을 붙인다 해가지고 잘 될 확률이 얼마큼 될지는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거는 도박일 수 있는 거예요. 5년 차에도 열매가 소량 나왔다 해가지고 이게 좋다 나쁘다 생산량이 많다 적다 확인할 수 있을까요? 최소한 10년 이상은 돼야 된다는 거예요. 대목을 봤을 때 대목에 따라서 특성의 차이고 생산량의 차이라든가 특성의 차이가 물론 다 있지만은 10년 차까지는 그렇게 그냥 막 진짜로 막 큰 차이를 보이는 건 아니지만은
그 영향은 10년차 이후를 봤을 때 얼마만큼 영향이 되느냐, 얼마만큼 생산량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되느냐, 그거를 봐야 된다는 거죠. 그랬을 때 그럼 내가 10년차까지 A라는 품종을, A급 품종을 이 마하랩 대목에 접목을 했는데 이게 안 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10년을 제가 도박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거기서 검증된 품종, 그거를 그냥 하는 게 확률적으로 훨씬 낫다는 거죠. 그리고 참 아까 수명은 이 마하랩 대목 같은 경우도 어쨌든 뭐 다른 대목이든 마찬가지든 관리 잘해주면은 뭐 30년이고 40년이고 클 거예요. 일본에서도 뭐 7, 80년 된 나무 있다고 하잖아요. 체리나무. 그러듯이 이것도 마찬가지로 크긴 클 텐데 보통 이제 경제적 수명을 봐야죠. 우리가 뭐 조경수 키운 것도 아니고 뭐 보기적으로 하고 키운 건 아니잖아요. 농장에 그런 뭐 50년, 10년, 뭐 30년 이상 된 나무는 나무 한두 가지면 충분하고 나머지는 이제 도인이 되는 나무를 해야 될 텐데 마하랩 같은 경우 경제적 수명을 20년으로 본다는 거죠. 저도 제가 20년을 키워보진 않았으니까 제가 이거에 대해서 이제 뭐 확실하다 말씀드릴 수 없지만은 먼저 키워보신 분들, 중국에서는 일단 키워봤으니까 눈으로 봤으니까 그분의 말씀을 들었을 때는 20년까지는 계속 상승 곡선을 두르면서 이제 정말 체리 이제 해보신 분들 알겠지만은 4년차 다르고 5년차 다르고 이제 계속 꾸준히 상승을 하죠. 20년까지 계속 상승을 하다가 20년쯤부터는 이제 과가 좀 작아진다거나 생산량이 좀 떨어진다거나 그런 경향이 있다고 하니까 20년까지는 키우고 그때 20년쯤 되면은 그냥 뭐 옆에서 이제 새로 이제 보식을 하거나 해가지고 준비를 해야겠죠. 네. 네. 자, 여기까지 네. 시간이